네, 안녕하세요. 주영진입니다. 공인중개사 과태료 500만 원.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죠. 중개업 매출보다 과태료가 더 큰 요즘, 과연 과태료 500만 원의 요건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은 이 과태료 500만 원의 조건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과태료 500만 원의 근거와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과연 어떠한 일들 때문에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정확한 이유와 내용을 안다면 아마 여러분은 500만 원짜리 과태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벌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해요. 그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얘기는 확인설명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행정처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등록 취소, 벌금, 자격정지, 그리고 과태료 같은 어마무시한 행정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요,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같은 것들을 진행한다면 등록 취소가 가능하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3개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동중개를 하면서 아시죠? 도장만 가져간다든지 대리인을 누가 간다든지 다음에 하기로 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겠죠. 뿐만 아니라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6개월 이내 업무 정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및 거래 계약서를 교부, 보존, 서명 날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업무 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또한 다가구 주택의 위반 건축물 여부에 대해서 임차인 설명일부를 위반한 경우에도 업무 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해요. 자, 이뿐이 아닙니다. 바로 과태료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2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오늘은 확인설명서에 관련된 과태료 부분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외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길 것 같아요. 그만큼 공인중개업을 한다라는 게 진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거 자료는 제시했지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면 근거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확인 설명을 안 할 리가 없겠죠. 따라서 근거 자료만 제시하면 확인 설명도 아마도 제대로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도 않고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과태료 500만 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할 수 없겠죠.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보면 참 안타깝죠. 가끔 이런 분도 있어요. 중개 의뢰인한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설명 자료를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역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해야 되겠죠. 자, 문제는 근거 자료겠죠. 근거 자료에서 모든 부분이 시작된다는 점 힌트 드렸죠. 그렇다면 확인 설명을 위해 필요한 근거 자료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공인중개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았을 때 근거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조금 위안의 말씀을 드린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시군구청에서 행정처분의 통지서가 날아갈 때는 20% 감면해서 4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나갑니다. 자, 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반면에 400만 원짜리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고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겠다라고 이의제기를 한다면 관련된 행정처분은 잠시 보류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자체의 구속력은 당분간 유예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과태료 처분이 나왔다. 과연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행정처분의 근거인데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요, 확장 해석이나 유추해서 해석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석은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대법원 판결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명시적인 위반 사유가 아니라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을 감경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비록 첨부는 하지 않았지만 행정처분 통지서가 날라오게 되면 이의 신청에 대한 절차와 방법, 기간이 나와 있는 종이가 같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내용 꼭 확인해 보시고 명시적인 위반 사유가 아니라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관련된 부분이 진짜 내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지나치게 과하게 행정처분을 한 건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잘잘못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그 정도까지의 잘못일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월세보다 비싼 과태료 납부하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명시적인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명시적인 위반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게 되는지, 관련 근거 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지 저랑 같이 한번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O인가요? 아니면 X인가요?